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 3 저희 43번째 통합예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예산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 못하십니다.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름부터 보세요. 통합예산입니다. 싹 다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한번 싹 다 볼 필요도 있잖아요. 우리 실제로 다 어떻게 정부가 쓰는지 모든 돈을 한번 싹 보는 게 통합예산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개념만 아시면 돼. 이거는 기재부에서 통합예산을 정리해서 우리한테 딱 우리 예산서 같은 적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할 필요 없고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할 필요 없고 통합예산이 뭔다 뭐지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이름대로 통합해서 싹 다 보겠다. 중앙정부는 뭐하고 지방정부는 뭐하고 기금은 다 어떻게 쓰지? 이걸 한번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통 통합재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냐면 예산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통합 예산보다는 통합 재정의 말을 더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다 본다. 이때 예산은 좀 큰 힘의 예산인 거죠. 기금까지 다 포함한. 한번 싹 보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나라 실제로 재정 상태는 어떠냐 이런 거 우리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다 보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부터 이제 한번 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부 전체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고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한다. 요 키워드가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 전체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고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한다. 왜 싹 다 보니까. 그러면 뭐가 들어가는데? 라는 거예요. 당연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들어가겠죠.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금도 들어가니까 통합 재정이란 말이 좀 더 맞죠. 왜냐면 통합 예산보다는 이때 예산은 넓은 의미니까 기금도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일반 정부 다 들어가고 자 우리 비금융 공기업, 비금융 공공부문 그러니까 금융 공공부문에 안 들어갑니다. 한국은행인 거 빼고요. 우리 비금융 공기업 이런 거 모두 포함. 이때 말하는 거 같은 경우는 우리 공기업 같으면 정부 부처형 공기업들 있죠. 그런 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우정사업본부 이런 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은 빼고 비금융 공기업 모두 포함한다. 밑에 한번 보시면요. 통합재정은 밑에 보면 일반 정부 들어갑니다. 일반 정부. 그 다음에 우리 거기까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들어가는 거고 일반에게, 특별에게 들어가는 거고 우리 비금융성 기금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고 비금융 공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기업 특별회계, 지방정부는 공기업 특별회계 이런 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비금융 공기업 같으면 기업 특별회계 같으면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뭐 우체국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우양을 쪼했다. 이런 것들은 다 정부니까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머릿속에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내용을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부거래 보정거래를 참여한 무슨 개념? 순계 개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내부거래 보정거래를 빼는 거예요. 이거 내부거래 보정거래라는 개념 아시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부거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 통장이 있는데 여러분 통장에 국민은행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만약에 우리 1,000만 원 들어왔고 여기 만약에 우리가 또 1,000만 원 들어왔다 그럴게요.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500을 계좌이체했다 그럴게요. 그럼 실제로 플러스에 통장에 잡히는 거는 2,500이 잡힌다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들어온 돈은 얼마예요? 2,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부 거래. 이런 500짜리가 내부 거래거든요. 이걸 빼줘야 되는 거예요. 500을 빼야지만 실제로 우리는 2,000이 들어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부 거래. 그다음에 국공채 발행해서 돈 이제 부족한 거 채웠죠. 그럼 보정거래도 빼고 실제로 우리가 얼마 들어와서 얼마 쓰느냐 이걸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개념이다? 순계 개념으로 파악을 한다라는 걸 머릿속에 꼭 넣어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키워드는 우리가 많이 하라 그랬죠. 우리 위에서 나왔듯이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본다. 왜? 싹 다 한번 보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떤 기준이에요? IMF 기준입니다. 1979년 IMF 기준으로 우리가 딱 맞추니까 국제적으로 비교가 가능해요. 왜?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거 현금주의인데 옛날에는 이제 요즘 발생주의로 작성해요. 현금주의 말고 요즘에는 이제 발생주의로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뀌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재정적자, 재정적자가 어떻게 보존되고 처리되는지를 명시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걸 따로 항목으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으면 돼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한계는 융자 지출을, 여러분 융자 지출을 우리는 재정 수위상 흑자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연도 적자 요인을 파악한다. 이걸 어떻게 했냐면 한번 보시면 우리 수입하고요. 여러분 수입란이 있고 지출란이 있잖아요. 지출란. 우리 예산 보면 그럼 우리가 돈이 남아서 빌려주잖아요. 돈을 빌려주면 그걸 어디에 적냐면 여기에 순 융자 지출을
우리 지출 항목에 집어넣는다고요. 요거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IMF 기준이라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남아서 빌려줬는데 이거를 지출 항목에 집어넣으니까 빌려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수입 빼기 지출은 적자 요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남아서 빌려줬는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순중자 지출을 이제 우리 순중자 지출해 주는 거를 우리 재정 수지를 융자지출을 지출 항목에 넣으니까 이거를 적자 요인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돈 빌려줄 때 지출해 넣느냐 받을 때 수입란에 적느냐 이걸 또 정하는데 이거는 우리 IMF가 이거는 지출란에 적는다라고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IMF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남아서 돈 빌려줬는데 이거 지출해 놓으니까 재정 적자로 결국 판단이 된다. 이렇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예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돈을 얼마 쓰는지를 한번 싹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의 특별히 기금, 중앙정부, 지방정부까지 다 해서 보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하지만 금융 공공 부분은 빼겠다. 왜? 금융 공공 부분은 한국은행에서 돈 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비금융 공기업들 같으면 기업 특별회계, 뭐 우편, 양곡, 조달 이건 다 공무원이잖아요. 여기서 돈 쓰는 건 다 넣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여기 통합재정이라고 내는 경우가 많아요. 밑에를 보면 우리 2번 같은 경우도 통합재정 또는 통합예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우리가 예산이라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 기금 이러는데 기금도 들어가요. 그래서 통합재정이고 이때 예산은 넓은 의미 예산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모두 다 포함된다. 딩동댕도 맞습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의 기관 범위에는 공공기관은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우리 공공기관들, 이런 정부 아닌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X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 규모이면 내부 거래를 포함한다. 이건 내부 거래, 외부 거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순계 개념이라서 내부 거래를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느끼는 오케이. 그래 내부 거래를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뭐 때문에? 순계 개념이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05년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참고 있으며 이거 세업이 아니라 세입과 세출을 총계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순계 개념이고요. 그리고 2005년부터 쓰는 거는 총지출 규모예요. 우리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 1979년 IMF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2000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총지출 규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1번이고요. 2번도 한번 보세요. 통합재정 또는 통합예산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하는 거죠. 국가 예산의 세입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하여 재정 건전성을 판다. 논 무슨 개념? 순계 개념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갑니다. 중앙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 기금 및 세입 세출 외 자금을 포함해 반영한다.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도 세입 세출 외 자금, 그러니까 쓰는 싹 다 모든 걸 한번 포함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갈게요. 통합재정은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중앙과 지방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선지 매번 나오는 선지죠. 통합재정에서는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아, 이런 게 바로 통합재정이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 수지는 재정 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 경제 효과 분석, 재정 운용에 통화 부문에 대한 역량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O 되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한번 끊어봐요. 통합재정 수지는 재정 건전성도 볼 수 있죠. 순계 개념으로 딱 보니까 다 보니까. 그리고 재정이 실물 경제에 어떤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 분석. 왜? 싹 다 보니까. 그리고 재정 운용의 통화 부문에 대한 역량 분석.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끊어서 한번 갑니다. 재정 건전성도 순계니까 볼 수 있는 거고 실물 경제 효과도 분석할 수 있는 거고 운영의 통화 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요런 거 한번 O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국가 전체 재정을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오케이.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통합재정 수지를 작성했다. O예요? X예요? O 되겠습니다. IMF 기준. 그래서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한다. 국민 전체의 재정이다.
79일부터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O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은 우리나라 통합재정 범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X라고 하셔야 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공금융기관은 통합재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이거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실제로 돈 안 쓰잖아요, 여러분. 중앙은행, 한국은행 거 쓰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빵빵빵은 정부 전체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고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통합재정, 통합예산, 통합재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통합재정은 빵빵빵빵빵빵의 재정통계 작성 기준을 기초로 작성 및 발표한다. 이게 IMF인데, IMF는 세계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제통화기금 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IMF예요. IMF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갑니다. 통합재정은 국가 예산의 세입 세출을 무슨 개념으로 파악하여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여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외의 기금 및 세입 세출 외 자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뭘까요? 순계 개념이요. 순계 개념이니까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슨 개념? 순계 개념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판단이 가능해요. 맞죠? 안에 내부 거래액을 다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은 좀 어렵고요. 요즘에 그래도 시험 문제도 자주 나왔고 저희 7급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 통합재정이구나.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기금도 포함되는구나. 우리 싹 다 한번 우리나라가 쓰는 돈 다 한번 보겠구나. IMF 기준이구나. 국제 비교니까 비교 잘 되구나. 머릿속에 한번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우리 시즌 3였습니다. 43번째 대반 통합예산 어려워하고 중요한 겁니다. 머릿속에 오늘 깍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